경찰관으로 35년 근무 후 용달 화물로 제2인생 즐기기. 나는 현재 69세이다. 남들은 나를 노인이라고 부른다. 맞는 이야기고 이 정도 나이면 뒷방신 세지는 것이 보통의 인생이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바쁜 인생을 살고 있다. 비록 현직의 경찰관처럼 아침에 출근해서 정복으로 갈아입고 총을 차고 순찰 차량을 타고 동네 순찰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아침에 내 차량을 가지고 출근해서 화물 오더를 받기 위해 인천항으로 열심히 달리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화려했던 과거가 있다면 그 자리를 언젠가는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사라져야 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은퇴라고 한다. 남들이 보기에는 정년퇴임이라는 것이 무한 책임을 벗어내는 순간이기에 부러워 보이지만 은퇴자 자신에게는 또 다른 불확실한 미련에 대한 도전의 시작이기에 불편한 자리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날만큼은 환한 미소와 후배들의 격려에 손을 멋지게 쳐들고 자신 있는 은퇴식을 마친다. 퇴직자들에게는 누구나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은퇴 후 충분한 연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현직에 있을 때 경제관념이 약해서 모아둔 돈은 고사하고 아이들 학비 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정리를 하고 나면 거의 한 푼도 없는 동료도 많다. 경제관념이 강한 직원들은 현직에 있을 때 업무와 관련된 곳에 미리 은퇴 후 직장을 잡아두기도 하고 좀 더 여유 있는 직원은 꼬마 빌딩 아니면 상가라도 분양을 받아 공무원 연금의 일정 고정 수입을 만들어두고 퇴직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아쉽게도 퇴직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승진을 위해 노력했고 범죄자를 잡기 위해 노력을 한 바람에 실상 준비 없는 은퇴를 맞고 말았다. 다행히 은퇴는 했지만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얼굴과 육체적 부족함은 없어 내일이라도 건설 현장에 잡부로 가서 일을 해도 그리 어려움이 없을 정도라는 것이 행운이었다. 현직에 있을 때는 그래도 나름 명성이 있는 수사관이라 범죄 수사로 알게 된 검사 출신 변호사 몇몇을 알기도 해서 그들이 나의 수사 경력을 믿고 변호사 사무장 근무를 추천하기도 했지만 그런 직업은 현직에서 바라본 대우가 퇴직 후 받을 대우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미 수없이 그런 자리를 거쳐 간 선배들의 모습에서 많이 봐 온 만큼 그들의 아름답지 못한 뒷발자국을 따라가고 싶지는 않았다. 결국 내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것은 운전이고 나름 운전에 대해 즐거움도 가지고 있던 터라 소형 화물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 싶어 이때부터 소형 화물 용달에 대해 배워가기 시작을 했다. 현직에 있을 때는 정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아래로 쳐다봤던 내가 막상 용달을 하려고 하니 흔히 보이는 나이 드신 용달 사장님들이 훌륭하게 보이기 시작했고 그들이 내게는 높게 보이기만 했다. 뭐든지 시작은 어렵고 힘든 것이다. 천천히 화물 운송 자격과 차량 구입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일감을 받는지 등등 집 주변에 있는 주차장을 찾아가서 하나씩 배워나갔다. 그냥 가면 그들은 귀찮아 할 것 같아 다시 더운 여름이라 시원한 음료들을 구입해서 찾아갔는데 만난 그들의 첫인상부터 불편했다. 불친절한 인사와 개기름에 찌든 듯한 깨끗하지 못한 얼굴 그리고 사무실 환경이 나빴다. 하지만 그런 것은 이미 각오한 상황이라 몇 가지 적어온 것을 물어보려고 하니 그들은 일단 나의 과거부터 질문을 해왔다. 그전에는 무슨 일을 했는지, 사는 것은 어느 정도인지 등등 내가 그들과 동료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하려고 했다. 사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당시 그들의 생활 수준과 수입 등이 비록 퇴직을 했지만 나와는 많이 차이가 났다. 당시 그들에게 이실 찍고 사실대로 말을 했으면 그들은 아마도 날 동료로 받아주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되었다. 그래도 몇몇은 어느 정도 일을 하면 한 달 300만 원은 벌 수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차량 구입, 비용과 요령 등을 비교적 자세히 알려주었다. 출발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다음 날부터 화물 운송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고 차량 구입을 신청했다. 공부머리가 아직은 남아있어 일주일 공부한 후 시험을 보니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다. 시험은 아마 운전면허 시험보다 쉬웠던 것 같다. 영업용 번호판은 지입이라는 것이 있고 개인용 달 번호가 있다는 사실도 그때 알았다. 지입은 한 달에 얼마간의 임대료를 내는 방식이라 투자금이 적은 분은
그런 임대 번호판을 사고 개인 용달 번호판은 10년 당시 대략 1,700만 원 가량 했는데 이것은 100% 현금이 있어야 한다 할부가 되지 않는다. 나는 개인 용달 번호판을 딜러를 통해 구입을 했다. 일주일 후 현대 포터라는 화물 차량이 나오고 영업용 번호판도 그날 바로 달았다. 다행히 초보자를 위한 화물 카페가 있어 그곳에 올라온 게시판 글을 정말 열심히 읽은 덕분에 어느 정도 이론적으로는 준비가 되었다.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고 오더를 받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일은 두 가지 방식을 할 수 있다. 일단 초보자는 주차장이라는 일을 주는 알선소를 통해 오더를 받는 방식과 휴대폰 어플을 통해 직접 일을 받는 방식이 있는데 10년 전만 해도 대부분 알선소에 소속되어 일을 많이 받고 있었다. 나는 처음 찾아간 알선소 환경에 그다지 좋지 않았던 느낌이 있어 휴대폰 어플을 통한 오더에 도전을 했다. 24시 화물을 비롯해서 몇 가지 화물 어플이 있었다. 일단 두 곳에 가입을 한 후 이틀 동안 그 어플에서 올라오는 오더를 보고 감을 익히기 시작했다. 그리고 많이 해보지 못한 화물 차량 운전 연습도 병행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몸이 근질근질했다. 이 정도 학습과 준비를 했으면 이제 한번 실행을 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결국 일주일 만에 인천 연안부투에서 이천까지 가는 간단한 화물을 오더로 잡았다. 불안한 첫 알선소와 통화에 내가 초보라는 것을 상대가 금방 알아버렸다. 당황하고 급한 초보자의 목소리에 상대 알선소는 노련하게 그렇게 오더를 받으면 안 된다고 천천히 자세하게 알려주었다. 지금도 그 알선소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다. 첫 오더는 연안부터에서 이천에 있는 교회까지 생선을 운송하는 오더였는데 운송비 6만 원을 출발지에서 미리 주었다. 첫 수입금이다. 오후 4시경 도착이라 집사람과 함께 드라이브 겸 천천히 출발을 했다. 이천에 도착해보니 오후 2시라 그곳에 유명한 임금님 수라상을 받아 점심을 먹고 나니 이천까지의 유류비, 고속통행료 등을 내고 나니 내가 받은 운송비가 다 달아났다. 그래도 기분이 좋았다. 3시쯤 화물을 인계하고 꼼꼼하게 인수증의 사인을 받아 챙긴 후 인천을 오는 오더를 노려봤다. 오래되어서 그때 오더를 받고 왔는지 그냥 공차로 왔는지 기억은 없다. 제 인생은 그렇게 출발이 되었다. 그 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나는 용따라물 차량을 운전하고 있다. 이렇게 오래 화물을 할 줄은 나 자신도 몰랐다. 여전히 일은 재미있고 수익도 만족한다. 함께 퇴직했던 동료들 중 나를 부러워하는 분들이 많다. 10년 전 공무원 퇴직자가 용달이나 아파트 경비를 한다는 것은 생각을 못할 시절이었다. 하지만 나는 먼저 퇴직한 선배들과의 모임에서 자주 들었던 지금이라도 100만 원만 준다면 어떤 일이라도 해보고 싶다는 경제적 아쉬움을 말하는 선배들의 말을 기억하고 제 이 인생은 명예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배웠다. 지금도 동기생 등 은퇴 모임을 나가면 그들은 말한다. 퇴직 당시 유럽 여행만 가지 않았어도 용따라물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현재 그들은 돈이 없다. 용달 번호판도 2배로 올랐다. 이제는 최소 4천만 원은 있어야 용달업도 할 수 있다. 그들이 유럽에 알지도 못하는 영웅들 무덤을 찾을 때 그들이 나아가라 폭포에서 양팔을 벌리고 인생을 즐길 때 나는 100세 인생을 미리 준비한 것이다. 그들은 현재 나아가라의 빛바랜 카톡 사진 속에 살고 나는 매일 입금되는 통장의 즐거움에 산다. 그리고 아침마다 아무도 부르는 사람이 없지만 나는 갈 곳이 있다.